스피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파워 스피치 이경화 대표님의 스피치가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스피치 진행을 해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있는 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핵심 있는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들 혹시 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제를 잡아보신 것 아니신가요? 자, 서론을 조금 더 완벽하게 또 핵심 있게 알아가셨다면 오늘은 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6화 원칙 스토리 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론.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본론이죠. 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또는 직장 상사나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자, 본론만 말해. 본론이 뭐야? 그래서 본론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본론의 무게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론을 어떻게 전하고 본론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스피치도 매우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론의 구성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의 구성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본론 구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화 원칙에 따른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6화 원칙, 우리 초등학교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6화 원칙이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6화 원칙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고 또 문장을 전달하는 데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을 때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시나요? 바로 6화 원칙이죠. 자, 6화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해봐 라는 식으로 아마 물었던 대사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도 경찰들은 6화 원칙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그 사람의 수사를 진행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화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6화 원칙에 따라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6화 원칙의 스토리 구성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언제는 바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어디서는 그 공간을 얘기하고요. 누가 인물을 얘기하고요. 무엇을, 사건을 얘기하고 어떻게 구성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6화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 굉장히 명확하지만 간결하고 전달력 있고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6화 원칙으로 전달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죠. 두 번째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진심과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토리, 우리 옛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해줬던 전래동화나 아니면 우리가 동화를 보시면서 이솝우화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진심과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진정성을 느끼게 되거나 공감을 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나의 상상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진심과 감정을 이입함으로 인해서 청중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집중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과 호감도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구체적인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추상적으로 답변하게 되면 굉장히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또는 추리하거나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화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전달력이 높다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스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 있는 본론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론을 조금 더 길게 빠졌을 때에는 핵심 메시지가 약 3가지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무조건적인 하나의 메시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 있는 본론을 전달하게 된다면 스피치가 매우 탄탄하거나 또 듣는 사람이 굉장히 전달력 있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잘 잡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핵심 있는 본론을 통해서 결론을 지나가게 된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히려 공신력이 있거나 또 문장을 정확히 늘어놓는 우려가 없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있는 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서로는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본론은 또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또 결론도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약간 틀에 박힌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방법을 터득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 참 말하고 잘한다. 이 사람은 어디에 대나도 참 실수 한번 안 하겠다라는 완벽주의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치가 경쟁력의 시대인 만큼 그만큼 구성이라던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처럼 미드 스피치에서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스피치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셨죠? 그럼 미드 스피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